부산시의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건립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부산 서구와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 4개 구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고도 제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전보다 업무 압박이 더욱 강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올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건립 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히고 오는 2028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어린이병원이 부산의료원 부지에 건립됩니다. 부지 면적은 8,340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50병상 규모입니다.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 그리고 영상의학과, 치과 등입니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486억 원 중 절반인 225억 원을 국비로 받습니다. 시는 내년에 공사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문을 열면 부산의 첫 공공어린이병원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병원은 365일 심야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시는 지역 대학병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또 어린이병원 건립이 부산의료원의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가장 많은 115억 원의 빚이 있고 올 상반기에만 약 6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건립도 전에 운영이 잘 될지부터 걱정이 앞서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원도심 지역 4개 구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고도 제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결정이 아닌 각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지역 4개의 구의회는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시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고도 제한 규정은 1972년부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도시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2030년 부산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중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영도구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낡은 규제를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원도심 전체 25개 고도지구 대상지 중 16개는 그대로 두고 있어 주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는 원도심 해안권 조망과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항 재개발 등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지금의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사유는 오로지 경관 보존으로 부산시에서는 그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 거주 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더 나아가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그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오래된 절규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가슴에 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 모든 지역 대형마트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무를 월요일로 바꾼 건데요. 6개월이 지난 현재 마트 노동자 90%는 평일 휴무를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각 지자체는 지난 5월부터 차례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SSM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의무 휴업일 지정을 철회해 현재 일부 SSM이 휴일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노동자 414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의 노동 환경에 89.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에 달했습니다. 휴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 속도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고 응답자 76%가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강도에 대한 물음에는 40%가 매우 강함을 선택해 10점 만점에 8.2점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휴무일 보장을 호소한 데 대해 한 지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은 보장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는 평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주말에는 제대로 휴가를 낼 수 없다는 게 마트 노동자 설명입니다. 조사에서도 일요일 휴업일일 땐 한 달에 2번에서 4번 주말 휴무를 사용했지만 평일 전환 후에는 2개 이하 사용이 87%를 넘었습니다. 공무원, 은행도 회사원들도 주말에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주말에 쉬면 안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복지 향상과 중소유통 상생 협력을 거론했지만 시행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시장은 더러 대자본에게 힘을 몰아주고 또 일요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새벽 배송, 온라인 배송에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부분은 지역 경제가 몰살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올해 2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주 펼쳐진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도 5만 4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란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을 간직한 곳,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릴 만큼 알록달록한 마을 모습에 주중 오전 시간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如果我居住在这里的话，我会感到非常的开心。 마을 곳곳에 설치된 미술 작품, 특히 어린 왕자와 여우 조각상은 감천문화마을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 사진을 찍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통 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보는 경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여행 경험입니다. We are come from Taiwan. Its history and how it transformed to a cultural village. 지난해 감천문화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수는 290만 명. 올해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까지 21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과 일본, 태국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한편 10월 25일부터 27일에 감천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골목축제에는 5만 4천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이 서부산 관광명소의 한 곳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다음 달 있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복지연대 등 부산의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시 11개 분야 51개 의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밝힌 시민의제는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 문제와 퐁피두센터 분관 부산 유치 등 시장 공약 시책 사업,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등입니다. 부산 참여연대는 다음 달 초 시의회를 방문해 시민의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5일 청년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 관련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패 방지 청렴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패 방지 청렴 인증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에서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 향상에 힘쓴 기관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날 양 기관은 청렴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청렴인 육성과 청렴 인성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할로윈데이를 대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면과 광안리, 해운대 등 시내 유흥가 일대 클럽과 감성주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마약류 특별점검팀이 마약류 관련 112 신고나 범죄 이력이 있었던 업소를 중점으로 화장실과 배전함 등 던지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시설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할로윈데이 주간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얼마 전 폐막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시가 8년 만에 종합 6위를 달성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땀방울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산시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견인한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차다는 뜻의 세팍과 태국어로 공을 뜻하는 타크로의 합성어인 세팍타크로. 경기 방식은 배구와 비슷하지만 발로 화려한 공격을 펼치는 족구와도 닮아 발로 하는 배구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몸을 날리는 가위차기와 롤링 스파이크로 불리는 회전차기는 세팍타크로의 꽃입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과 함께 세팍타크로 종목 종합 7연패를 달성한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을 달려라 부산체육에서 만나봤습니다. 자타공인 고등부 최고의 선수들이 이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여자팀 결승전에선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전국체전 결승전, 올해 전국대회 우승팀이자 지난해 패배를 서력하기 위한 서울 창문여고 선수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부산 최고 대표 선수들 차분하게 공을 받아내며 마지막 금빛 스파이크로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여자팀은 상대 전적 2승 2패 창문여고와의 명승부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2년 연속 금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믿고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었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조금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생각해서 더 뜻깊은 우승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승 경험이 없어 그 누구도 우승 후보로 지목하지 않은 부산 최고 남자팀 역시 결승에서 대역전극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충남 삽교 고등학교를 만나 5대 1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17대 16으로 역전시키며 남녀 2년 연속 동반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경기마다 운도 좋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화이팅할 수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순간이 많았어가지고 그 순간 기억하면서 게임 하다 보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 역사상 같은 학교가 동일 종목 단체전을 2년 연속 우승한 건 처음인 일입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의 선전, 부산시가 전국체전에서 광역시 중 1위, 8년 만에 종합 6위를 기록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목표는 그냥 매년 우승입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학교에서 단일 종목에서 이렇게 우승을 연패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끝나자마자 한 게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내년 부산에서 체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목표는 또 동반 우승으로 두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우승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국가대표를 향해 오늘도 땀 흘리는 선수들. 더 좋은 선수가 돼서 대한민국을 더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꿈은 당연히 세팍타크로 선수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고 대한민국을 빛낼 부산 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 팀 선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내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에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있는지 혹은 안전한지라는 걱정해보셨을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지난 2022년 기준 602만 가구, 지난 10년 사이 6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펫푸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료의 안전성이나 기능성, 영양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가이드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를 통해 모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 반려동물의 영양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촌진흥청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영양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영양 관리 기술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료가 설계되고 생산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이런 고품질 사료가 생산되면 이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기준으로 성견 38종과 성장 번식기 40종, 성묘 41종과 성장 번식기 43종으로 설정됐고 완전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은 100g당 열량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1000kcal당 대사 에너지로 표시했습니다. 사람들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그런 사료가 나온다면, 그런 딱 맞는 사료가 나온다면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영양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국내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도민과 많은 등산객에게 사랑받는 모악산의 천년고찰 수왕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가 시작되고 보도가 이뤄지면서 행정에 적극 대처가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로 나서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BTV 전주방송은 모악산 수왕사의 낙석 위험을 전해드렸습니다. 약수가 유명한 수왕사는 천년고찰로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데 산을 오르는 등산객 거의 한 번은 경유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낙석은 등산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바위 틈새에 들어가갖고 돌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돌이 떨어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돌들이 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생긴 거예요. 일부에서 온 게 아니고.
취재 당시 소나무는 바위 한가운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 우려도 컸습니다. 이 바위 이게 조금 안전 대책에 조금 좀 위험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정비 좀 필요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자치도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낙석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 소나무 뿌리를 이제 올 9월경 이제 뿌리 제거 작업을 통해서 더 이상의 좀 낙석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지난 9월 조치를 완료했고 10월까지 등산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자체 기능인 환경을 무시하고 안전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공원에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노프라든지 안전시설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들은 안심하고 만족했습니다. 일단 오는 길에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바뀌려고 개선을 하려고 공사도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좀 바뀌어 가니까 등산할 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BTV 취재로 사찰과 등산로 안전이 담보되고 또 주변이 정비되자 수왕사 주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간에 그 낙석 위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고, 그러던 사이 BTV 그 방송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셔서 방송에 나가고 급기야는 그 대안으로 나무도 자르게 되고 주변 정리가 잘 돼서 이제 안심하고 산행을 할 수 있고 그 안전이 확보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BTV 방송은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찾아 이를 해결, 개선하는 취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